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인 선제검사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본격적으로 펼쳐진 민주당의 경선 레이스에 젊은 층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젊은 층의 탈이념화, 탈지역화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마창진의 행방이 15일째 오리무중입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이 공개 수배로 전원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다국적 주민들이 각국의 언어로 손쉽게 정보를 얻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이 생겼습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제는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외국인 선제검사발 확산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7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제 하루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지난 1월 TCS 국제학교 관련 확산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외국인 선제검사는 물론 지인 모임, 의료기관, 타지역 확진자 관련 등 감염 경로도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두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일부 확진자 중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방역당국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도 32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확진자가 8월 한 달에만 전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게 되자 방역당국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분은 벌금 및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심화와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광주시가 정부와 별개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3개 분야 26개 사업에 총 351억 원이 투입돼 모두 12만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노인 등 위기계층의 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등이 마련됐습니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광주시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해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달 동안 유흥업소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33명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2달 동안 광주 지역 유흥시설 불법 영업에 대한 코로나 특별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과 불법 행위 등 32건 133명을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에도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9월까지 단속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전국 보건의료노조 간의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광주 지역 병원 4곳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부터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4개 병원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새벽 코로나 대응 의료 인력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환절기라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20도를 밑돌면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단 4도가량 높겠지만 30도를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한 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낮 동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광주, 목포, 여수 M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치열하게 1, 2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광주 전남 경선일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최대 승부처가 호남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앞다퉈 호남을 찾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 곳이 이 호남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사회적 어머니 같은 존재다. 광주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광주 전남은 저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민주당을 포함해 범진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며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4%포인트 앞섰는데 전남에서는 두 후보의 선호도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전남지사를 지냈었기에 이낙연 후보 측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세는 여전합니다. 전현직 전남도의원들이 잇따라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재명 후보 측도 전남에 특보단을 꾸리고 지지세를 넓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추석 연휴 이후 2차 슈퍼위크 포문을 여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앞으로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공략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젊은 층의 변화입니다. 시대 흐름을 반영하듯 10대와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탈이념화, 탈지역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시민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61.9%로 여당의 탑받침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가 73.5%로 가장 높았지만 60대 이하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져 18세부터 29세에서는 40.5%에 그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29세 이하에서 17.4%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도 10대와 20대 응답자들의 선택이 눈에 띕니다. 전 연령대로 보면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과 이낙연 두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60%를 넘어섰지만 18세부터 29세에서는 31.9%에 그쳤고 야당 소속인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가 35.6%로 다른 연령층보다 많게는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 역시 18세부터 29세가 가장 높았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이고 공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것도 보수 정당에서 30대 당대표가 선출되는 등 정치권의 이변이 이어지면서 젊은 유권자들의 탈이념화, 탈지역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각 후보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왜 그런지 짐작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의 여론조사를 보면 범보수 진영의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5.4%대 28%로 홍준표 후보에 앞서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18.9대 2.2로 홍 후보의 적합도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 측은 역선택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나온 다양한 또는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번 광주 전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8.6%로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20대 이하에서는 17.4%, 30대에서는 9.9%로 젊은 층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이른바 호남 동행과 이준석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경선에서 호남과 젊은 층을 배제한다면 스스로 확장성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연을 넓히고 더 확장적으로 개방 경선 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을 겪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선관위의 선택은 임박했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갈등과 대립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광주 목포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진행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50살 남성 마창진에 대해 경찰과 교정당국이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신상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만들어 조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 주부터는 이 마창진이 자취를 감춘 야산 주변의 댐까지 수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살 마창진입니다. 마른 체형의 파란색 옷,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거주지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야산 인근에 차를 버리고 잠적한 지 15일째, 행적이 오리무중입니다. 군견과 드론 인원 4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찾지 못하자 경찰은 마창진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팔자걸음이 특징인 마창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야산 인근 댐에 수중 수색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혹시 또 실종이라도 해보면 또 떠내려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 밑에 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댐 부분도 지금 월요일쯤에 그 수자원공사에 또 협조를 받아서 한번 지금 배로 수색을 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마창진이 장흥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을 것에 대비해 기동대도 투입됐습니다. 공개 수배된 마창진은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하다 지난 7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났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준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부정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서구청 교통과 등 2개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정차 과태료 면제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와 서구청의 자체 조사로 관계자 징계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이와 별개로 경찰은 청탁 관련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광주고검 청사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9일 광주고검 지검 청사 복도에 난입해 50대 검찰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달 6일 오전 10시 35분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민주노총 광주지부가 양경수 위원장이 경찰에 구속된 것을 두고 폭력 침탈이라며 총파업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부는 어제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양 위원장을 강제 연행한 것은 노동자 저항을 봉쇄하려는 조처라며 총파업 투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은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 다국적 주민들이 각국의 언어로 손쉽게 정보를 얻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이 생겼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산구 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고려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카자흐스탄인 옥사나 씨. 4년 전부터 광주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아직 한국어가 익숙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는 물론이고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알아볼 때도 통역을 해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Ну, это нужно было тоже переводчика, потому что мы не знали условия, как вот это для нас были новые услови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другие как бы условия сдачи квартир, домов. А здесь нужно было, например, договориться тоже с хозяином, ну, тоже с языком связаны.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은 광산구 월곡동에는 이처럼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잘못 써 손해를 보거나 직장에서 속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돈도 못 받았다, 난 퇴직금도 못 받았다 이런 일이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도 보증금도 못 받아가지고 돌아간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들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다음 주부터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월곡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데 부동산 매물과 광주시 일자리, 주변 시설 등 일상적인 필수 정보를 러시아어, 말레이시아, 베트남어 등 6개국어로 번역해줍니다. 다국적 주민들에게 지자체 공지사항을 자국어로 전해주는 기능도 있어 코로나19 접촉자를 더 빠르게 가려내고 검사 속도를 높이는 데에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내가 어디 식당을 갔는데 이것도 쉽게 인지해서 더 쉽게 검사를 하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 해소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리해지고 나아가 공동체 위기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무등산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 이용하기 위한 제53기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이 입학식을 갖고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는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제53기 입학식을 갖고 오는 11월 6일까지 113시간 동안 이어지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입학생들은 기본 소양 교육과 산악 안전 조난 대책 등 실무 교육을 받은 뒤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을 인문학적으로 고찰하는 강좌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목포대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와 나주시가 함께 마련한 이번 강좌는 마한 문화의 중심인 영산강의 시대별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조망합니다. 강좌는 앞으로 7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되고 마지막 주에 영산강 현지 답사로 마무리됩니다. 고 리영희 선생이 9월 이달의 5.18 민주유공자에 선정됐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는 1980년 5월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가 계엄령 확대와 동시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후 주모자로 몰려 고문을 받는 등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업적을 기려 리영희 선생을 이달의 민주유공자로 선정했습니다. 리영희 선생은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5.18 발포 명령과 안매장 등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전두환을 비롯해 당시 신군부 지휘부였던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5명에게 대면 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5.18 조사위는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농촌 체험 상품과 호텔, 리조트 등 숙박 상품이 TV홈쇼핑으로도 판매됩니다. 전라남도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5일 GS홈쇼핑 생방송을 통해 농촌 집에서 머무는 강진 푸소 체험 1박 2일 상품과
목포, 여수 등의 호텔, 리조트, 숙박 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여행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대한조선이 중형 조선소로서는 최초로 11만 톤급 이상 LNG 추진 선박을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대한조선은 그리스 선사 차코스로부터 LNG 추진 11만 5천 톤급 탱커 6척을 수주했으며 이는 옵션 포함 5천억 원 수준으로 대한조선 창립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LNG와 기존의 벙커CU를 동시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 친환경 선박으로 오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차례로 인도될 계획입니다. 환절기라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이럴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20도를 밑돌면서 선선하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단 4도가량 높겠지만 30도를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일교차는 8, 9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은 상태고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낮 동안 비바람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20mm가량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에서 29도, 나주는 28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7도 안팎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오늘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비가 쉬어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